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겠죠?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내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요. 아마 3시간을 풀 수업을 못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부분의 문제들을 좀 영상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필요를 하시면 이거를 보시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그 수리통계학 연습 문제 파일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거를 보시고 뭔가 더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아이패드를 켜야 돼서.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녹화는 잘 되고 있겠죠? 네,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네, 잠시만요. 네, 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만요. 이거, 어, 네, 됐네요. 아, 해봅시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파일을, 어, 네, 됐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켜자마자 녹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앞부분은 적당히 스킵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지금 파일이,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아, 뭐야. 또 화면 공유가 안 돼. 아, 이거, 어, 잠시만요. 이거, 음,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설정을 바꿨으니까 되겠죠? 이제? 아니, 왜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다고 뜨지? 잠시만요. 호스트 도구. 아, 잠깐만요. 된 것 같아요. 아, 네, 됐습니다. 아, 네.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음, 지난번처럼 4분 안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네, 봅시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 파란 책, 요 김우철 수리통계학 1장 연수 문제에서 제가 선별을 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조금 더 공식적인 풀이가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책 뒤쪽에 있어요. 풀이가.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라는 점. 아, 물론 시험이 영어로 나올지 한국어로 나올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16년도 그때는 뭐 다 영어로 내신 것 같던데 또 최근 적고 보니까 그 뭐야
거의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거의 다 한국어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봅시다. 아, 여기 위쪽에 써놓은 거는 좀 매운맛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솔직히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싶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뭐 편의에 따라서 좀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뭐 1번 이제 카드가 10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가 써 있는 카드가 10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골랐을 때 if we know that the selected card number has an even number, 그러니까 even이 짝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시사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랜덤으로 한 장을 골랐는데 그게 짝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then what would be the probability that number of the chosen card is greater than or equal to 5?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확률은 짝수를 골랐다는 전제 하에서 그 고른 카드가 5 이상일 확률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음. 그러면은 우리 뭐 짝수는 뭐 있겠어요? 뭐 2, 4, 6, 8, 10 있겠죠. 그중에서 5 이상인 거는 뭐 6, 8, 1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뭐 P 짝수 그리고 P 5 이상이면서 짝수 뭐 이거를 만족하는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P 짝수가 나올 확률은 뭐 10개 중에 5개니까 10분의 5일 것이고 5 이상이랑 짝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3개 있으니까 뭐 3분의 10이겠죠? 그래서 답은 5분의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떤 공장에서 아이덴티컬 스프링스 그러니까 이제 그 있죠? 그 통통 튀는 스프링을 생산을 한다는 건데 뭐 동일한 스프링이래요. 그래서 기계 A, B, C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는데 각각의 기계는 디펙트 그러니까 불량품을 1%, 2%, 3%의 확률로 만든다. 그리고 이제 전체 스프링 중에서 30%는 A, 50%는 B, 20%는 C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뭐 디펙트가 있는 거를 D로 쓸게요. 그다음에 뭐 A에서 생산됐을 확률을 뭐 A, B에서 생산됐을 확률을 B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PA는 0.3. 그러니까 랜덤하게 하나 골랐을 때 그게 A에서 생산됐을 확률이 0.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PB가 0.5. 뭐 당연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뭐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뭐 PA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은 랜덤하게 전체 스프링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A에서 생산됐을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냥 막 무지성으로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그러면 이제 채점하시는 분이 뭐 좀 이거는 이분하게 써지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흑백 요리사 마냥 탈락을 주겠죠? 네, 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PC가 0.2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이 위쪽에 불량 확률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각각의 머신에서 분량이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A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A에서 생산된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A에서 생산된 것들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가 0.01이다. 같은 방법으로 얘는 0.02가 될 거고 얘는 뭐 0.03이 되겠죠. 그래서 if a spring is chosen randomly from the total production,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에서 랜덤하게 스프링을 골랐을 때 이게 defective, 그러니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전 확률의 정리를 알고 있죠. 뭐 axiom of total probability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얘를 쓰려면 근데 일단 말씀드렸죠. 분할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파티션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 건데 사실 뭐 A랑 B랑 C는 당연히 파티션이겠죠. 왜냐면 전체 스프링들이 A 아니면 B 아니면 C에서 생산이 된다고 했고 당연히 각각 배반이겠죠. 디스조인트 하겠죠. 왜냐면 뭐 A에서 생산되면서 B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을 순 없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세 개를 합집합하면은 표본 공간인 전체 스프링이 나오겠죠.
뭐 말로 설명해도 대충 알아듣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설명 많이 했으니까 지난 시간까지. 그러면은 뭐 PD는 우리가 A랑 B랑 C를 파티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얘 더하기 아 힘들었어. 얘가 되겠죠? 아, 그래서 뭐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if a defective string is randomly selected from the total production.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에서 랜덤하게 뽑았는데 디펙티브 스프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사건인 거죠. D라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D인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Then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it was produced by machine B? 그러니까 불량품인 거를 하나 전체에서 뽑았는데 그 뽑은 상황에서 그게 이제 뭐 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C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B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구하라는 확률은 결과적으로 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 D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뭘 하면 되겠어요? 베이지 정리를 쓰면 되겠죠.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정리 쓸 때는 위쪽에 쓰는 건 교집합 이렇게 바꿔서 쓰면은 보기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D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곱셈 법칙이라고 하나요? 뭐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정리를 이용하시면 이것도 쉽게 구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three components inside a device are connected in parallel and the device functions normally as long as at least one component is working.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제 기계에 부품이 네 개가 들어 있는데 뭐 네 개가 들어 있단 말은 아니네, 세 개네. 네, 뭐, 3 컴포넌스를 했으니까 세 개네요. 그 컴포넌스가 이제 세 개가 있다는 거죠, 기계 안에. 얘네들이 이제 병렬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과학에서 배우셨겠지만, 뭐, 이런 거 배우셨죠? 막 병렬 연결 막 해놓으면은 한쪽이 끊어져도 뭐 전력이 공급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는 게 병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 디바이스는 노멀리하게 워킹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ailure event of each component are independent.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가 고장날 확률은 뭐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실은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컴포넌트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컴포넌트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고장날 확률이 뭐 바뀌느냐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the probability of each component failing is 0 0.05 그러니까 5%라는 거죠. 각각의 요소들은 5%의 확률로 고장이 난다. 그래서 얘가 멀쩡하게 움직일 확률을 구해라라는 건데 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사건이라는 거를 쓰시면 좀 편안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디바이스가 노멀리하게 펑션한다는 거를 A라는 사건으로 치면은 우리가 A라는 사건의 확률을 직접 구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은 A라는 사건은 이 디바이스 세 개 중에 뭐 하나가 멀쩡한 사건, 뭐 그래 이걸 확률 변수로 두면 뭐 X가 1인 사건, 2인 사건, 3인 사건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건데 뭐 그게 좀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디바이스가 노멀리하게 펑션하지 않는 즉 디바이스가 고장이 난 사건을 생각해 보면 볼게요. 그걸 이제 A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 세 개가 다 고장이 나야 되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고장날 확률을 P라고 하면은 얘가 일어날 확률은 무조건 세 개가 다 고장 나야 되니까 P 세제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PA를 구할 때 1 빼기 P의 A의 여집합 뭐 얘를 하면 된다. 그러면은 1 빼기 P의 세제곱이겠죠? P는 뭐 0.05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 뭐 여기는 이제 CDF 그러니까 뭐 한국어로 하면 누적 분포 함수를 주고 나서 그 PDF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산이냐,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하냐, 컨티뉴어스 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산이냐, 연속이냐라는 건데, 일단 뭐 간단하게 보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K가 자연수고, 대충 뭐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런 거는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0이었다가, 이제 K가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1부터 X가 2인 데까지는 여기에다가 1 넣은 거라는 거니까 1 빼기 2분의 1의 1제곱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그냥 뭐 2분의 1로 이렇게 1부터 2까지 가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4분의 1을 1에서 뺀 거니까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은 물론 얘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친구가 극한값이 0에 다가가기 때문에 1이라는 값에 다가가는 함수가 되긴 할 겁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누적 확률 뭔 소리야? 누적 분포 함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0이 될 수, 0으로 극한값이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무한대로 가면은 1로 극한값이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왜냐면 확률을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네,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산이다. 디스크리트 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건데 0부터 1일 때까지는 뭐 x 제곱이니까 뭐 이차함수로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그냥 1로 쭉 간다. 뭐 얘는 누가 봐도 연속이네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연속이겠죠. 그래서 뭐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A부터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는 그러니까 CDF를 라지 FX라고 할 때 얘는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얘가 CDF라는 거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쭉 0이라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0.999 뭐 이런 친구를 넣었을 때 물론 1 아닙니다. 얘는 유한한 수를 넣었을 때 그 경우에 뭐 얘가 여전히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혹시 그 이산확률 변수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값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요만큼의 값이 px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도 했었죠. CDF는 무조건 right continuous 하다. 왜냐면 이쪽에서 올 때는 오른쪽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는 어떤 특정한 확률 변수 값에서만 어떤 0이 아닌 값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 x라는 값에서 px라는 확률만큼 얘가 올라가겠죠. 왜냐면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뭐 1에서 그러니까 1에서 이제 이 왼쪽은 0이었다가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2분의 1이라는 게 x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1 그러니까 k가 2에서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1 빼기 4분의 1 되니까 4분의 3은 갈 거 아니에요? 뭐 4분의 1만큼 올라가는 거죠. 얘가 뭐 x가 2일 확률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 연속인 경우에는 얘를 뭐 이제 CDF를 미분한 친구가 PDF랑 같아지는 성질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얘를 미분할 수가 없잖아요. 뭐 연속도 아니고 미분 가능하지도 않죠. 이런 점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성에 따라서 여기서는 뭐 PDF를 굳이 쓰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써주면 되겠느냐. 리스트라고 한다면 이제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스몰 fx를 뭐 p가 x는 x일 확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k는 자연수일 경우에만 그러하다. 뭐 왜냐면은 당연히 k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확률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제가 일부러 이거 여러분들 만나서 칠판에다가 풀어드릴 생각이 좀 타이트하게 자간을 잡아서 편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쓸 공간이 없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새로운 노트 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뭔가 텐션이 안 나오더라도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B 봅시다. 뭐 B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뻔하죠. 그러니까 미분하라고 했죠. 그래서 뭐 미분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냥 뭐 상수 미분하니까 0이고 뭐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도 상수 미분하니까 0이고 여기서 2x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좀 뭔가 납득이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뭐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관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이 fx라는 거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x축에 위치를 하고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뭐 2x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이 PDF의 정의에 따라서 여기 적분한 값은 뭐 1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1이죠? 왜냐면 삼각형 넓이 공식을 쓰면은 1이니까. 그래서 그건 일단 만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왜 이 CDF에 대응이 되는 놈이 PDF가 아래처럼 나오느냐라고 하신다면 이제 뭐 이런 이유를 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K라는 값까지의 뭐 이런 걸 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CDF의 값이겠죠? CDF의 정의가 이거니까. 그러면은 뭐 당연히 y는 2x니까 여기가 2k일 거고, 그럼 여기 넓이는 k 제곱이겠죠? 그래서 얘가 k 제곱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저희가 구한 거는 0부터 k까지만 구한 거 아니에요? 이 왼쪽은 어떻게 해요? 왼쪽은 어차피 0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뭐 적분을 한다고 한들 무조건 0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을 그렇게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CDF가 나왔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뭔가 유도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CDF에 대응되는 PDF도 얘다. 뭐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근데 뭐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를 봤다. PDF를. 그 다음에 이런 걸 CDF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영적분하니까 뭐 이제 그냥 0이고 얘도 0, S제곱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적분하면 뭐가 붙죠? 네, 적분 상수가 붙습니다. C1, C2가 붙는데 당연히 그냥 여기랑 연속이 되도록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왜? 선생님 근데 CDF가 무조건 연속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PDF가 연속 확률 그 밀도 함수잖아요. 연속 PDF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을 맞춰주시면 된다. 그럼 당연히 뭐 여기 C1, C2, X제곱이라 할 때 C1은 0, C2는 1 되겠죠? 그러면은 PDF를 이용해서 역으로 CDF를 만드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예, 뭐 B는 됐고 C는 뭐 여러분들 그냥 이상하신 대로 미분을 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앞에 이름 미분하면 사라지고 이 친구는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경제 수학 배우셨으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안쪽에 있는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인데 얘가 앞에 곱해지는 거니까 2x 곱하기 원래 이 친구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참고로 PD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인디케이터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PDF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편의에 따라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그냥 얘를 어차피 0인 범위는 우리가 그냥 이 함수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이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1이 되고 나머지는 otherwise는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만 그냥 1이니까 그냥 함수는 2x가 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이니까 이 앞에 게 무시되고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 함수의 어떤 0이 아닌 범위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해서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뭐 이 친구도 그걸 이용을 한다면은 fx는 뭐 2x의 2의 뭐 이 친구다. 근데 인디케이터 펑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0부터 x가 무한대까지라는 거는 그냥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네, 그런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when a PDF of a random variable x is given by the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C 찾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 PDF를 이렇게 줬을 때 이 C를 찾을 수 있겠죠. 왜냐면 뭐 확률을 모두 더했을 때 또는 적분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C는 찾으면 되고 그다음에 CD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적분을 하든 뭐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뭐 노가다를 뛰시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5번인가요? 아, 지금 몇 분 했지? 지금 한 대충 20분 한 느낌인데. 네.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오래 떠드는 게 쉽지 않네요. 네. 좀 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녹화를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봅시다. 네. 참고로 제가 노트에다가 한번 풀긴 했는데 그래서 앞지랑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뭔가 틀리게 푼 게 있나? 근데 딱히 뭐 틀리게 푼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뭐 A 같은 경우에는 fx는 뭐 이렇게 줬습니다. 3분의 2의 x. 그 다음에 x는 0, 1, 2 뭐 이렇게 쭉쭉쭉 간대요. 그러면 당연히 뭐 얘는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게 아니고 좀 뚝뚝 끊어져서 특정한 값에서만 정의가 되는 PDF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산이겠어요? 연속이겠어요? 뭐 당연히 연속이 아니라 이산이겠죠? 네, 연속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네, 유감이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뭐 CDF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얘가 이제 CDF FK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PDF를 살펴보면은 뭐 이산확률 변수는 그대로 이 함수 값이 그 확률 변수에서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인 토스 같은 걸 예로 들면은 그냥 뭐 2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앞면 2분의 1, 뒷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 함수 값 자체가 그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용을 해보면은 뭐 얘는 이제 당연히 x가 0일 때는 3분의 2의 0제곱이니까 그냥 1이고 c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2c, 3분의 2의 제곱 c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C를 구하려면은 이산확률 변수는 뭐 모든 X에 대해서 이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하는 거죠. 얘를 적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얘들을 다 더한대요. 근데 뭐 여러분 무한 등비급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R분의 A를 하면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는 뭐 3분의 2죠. 그래서 1 빼기 3분의 2 하고 초항이 C니까 3C가 됩니다. 얘가 1이죠. 그래서 C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CDF를 구해야 되는데, 뭐 CDF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데, 이 K라는 값이 0보다 작은 값이면은, 당연히 뭐 확률 값이 0부터 있으니까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0이 나오겠다. 언제? K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뭐 K가 0과 1 사이일 때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기본적으로 이 확률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이 0, 1, 2, 뭐 이 지점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그냥 뭐 K가 0일 때 발생하는 확률 변화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여기서는 뭐 C가 되겠죠? 그다음에 1부터 K가 2까지인 데는 1에서 발생하는 확률 변화가 3분의 2C니까 뭐 C에다가 3분의 2C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규칙을 찾아보시면은 뭐 x가 뭐 이렇게 둘 때 x가 자연수라고 둘 때 여 값은 이제 규칙을 찾으면은 그 친구가 되겠죠. c 더하기 3분의 2 c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3분의 2에 뭐 x 제곱 c 뭐 이런 친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 물 좀 마실게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더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거 아시죠? 네, 뭐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쓰냐? 항이 몇 개죠? x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x 플러스 1개죠. 그래서 공비가 3분의 2니까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초항 C에다가 1 마이너스 3분의 2의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3분의 1이었고 얘가 3분의 1이니까 뭐 약분돼서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친구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x, k, x 플러스 1, x는 자연수이다. 라고만 쓰시면 사실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x에 0도 포함되기 때문에 뭐 굳이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뭐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찮으시다 또는 나는 이런 표현 잘 모른다 하면 x는 0 이상의 정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CDF를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뭐 좀 빨리 하죠. 예.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사실 제가 뭐 완전히 다 풀어드리는 거는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볼게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케이터 펑션이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서만 이 함수의 값을 정의를 하겠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0으로 전달을 하겠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뭐 C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아닌가? C가 양수면 안 되나? 아니에요. 양수여야 되네요. 그러면은 뭐 대충 삼참수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사실 뭐, 모양은 여러분들 전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개형은 안 못 그리시더라도 그냥 이 C값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정의된 뭐 구간 아니면 뭐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PDF를 적분을 한게 다 1이 나오면 된다. 뭐 런 게 성립이 되죠. 근데 얘는 이제 어차피 0부터 1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0부터 1까지 C의 X제곱 마이너스 뭐 얘를 했더니 1이 나왔더라. 그럼 C는 얼마가 되겠느냐? 뭐 이걸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구태여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찌어찌 C를 구했다. 라고 하면은 이제 fx는 어떤 뭐 0과 1이라는 인디케이터 펑션은 그냥 생략을 하고 쓰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 등호는 붙이든 안 붙이든 뭐 크게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적분을 하면은 되겠죠? CDF를 구하려면. 그래서 얘는 CX 제곱 마이너스 CX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C의 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C의 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그냥 이렇게 띡 쓰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구간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선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뭐 여기랑 여기에서는 그냥 PDF가 0으로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얘는 C1, C2 되겠죠. 근데 당연히 이 값은 0일 거고 이 값은 1이겠죠. 왜냐면 뭐 CDF에서는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어야 되고,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1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쓰실 때는 뭐 C는 여러분들이 구해서 넣으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리고 뭐 right continuous 해야 되지 않냐 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건 continuous variable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무조건 continuous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딱히 등호 같은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뭐 겹치게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뭐 아무튼 크게 상관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마 녹화가 안 되고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네, 그런 건 아니네요. 그다음에 뭐 이 친구는 여러분들 뭐 적분을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들에 대한 연습 문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목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을 해가지고 1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적분할 수가 없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적분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서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값을 범위에 맞게 x가 0보다 작을 때, 뭐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대충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함수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요 친구들 다 적분한 게 1이 나오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적분을 따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2의 2x를 적분한 친구는 2분의 1의 2의 2x가 나옵니다. 뭐 당연히 플러스 c 있긴 한데 뭐 정적분이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요. 아,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실까 봐 만약에 이렇게 적분을 하시잖아요. 한쪽만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여기서 무한대로 나오는 정적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뭐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원칙적으로는 그냥 뭐 이거를 그냥 K로 두고 적분을 한 다음에 K를 이걸로 보내버리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작업을 하기가 좀 귀찮으시다 하면은 그냥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0일 때는 얘가 0이니까 2분의 C 나올 거고 그다음에 빼기 얘가 무한대일 때는 얘가 이제 0으로 수렴할 테니까 그냥 0이겠죠. 그래서 그냥 2분의 C 나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C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걸 구간별로 잘 적분을 하시면 이제 fx도 나오겠죠. 당연히 이것도 뭐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구간에 따라서.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물어보시고요. 네. 얼마나 했죠? 어, 저희가 근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시간에 민과 베리언스를 안 배운 것 같거든요. MGF도 안 배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요즘 근데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익스펙티드 밸류를 안 배웠군요. 네, 그러면 이 다음의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가 뭐 어디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이렇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테니까 오늘 수업에서 만약에 조금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오늘은 3시간 풀로는 못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서 미리 영상을 좀 찍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